복습, 알칼리 금속에 대한 특징에 대한 얘기 하다가 말았거든요. 알칼리란 단어 뜻이 뭐라고 했을까요?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는. 알칼리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띈다는 뜻이야. 염기성을 띈다는 건 물에 녹아서 OH-의 이온이 만들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의 단어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는, 또 하나는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을 만드는? OH-이온을 만드는. OH-이온의 이름이 뭐죠? 왜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 수산화이온이라고 해야지. 다시 무슨 이온을 만드는? 수산화이온을 만드는 금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반응하지 않고 화학 반응으로 나타내는 성질이 아니라 그냥 겉보기 성질이야. 겉보기 성질. 광택이 있고 실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며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특히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 위에 어떻게 된다? 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금속 원소로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었죠? 자유전자, 전자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전자 때문에라고 썼어요, 그때.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누구하고 반응 잘하고? 산소, 물, 산과도 반응 잘합니다. 다시 누구하고도 반응을 잘해요? 산하고도 반응을 잘한다고 해서 세 가지가 반응을 잘한다라고 얘기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어디가 크다라고 했었었나요? 알칼리 금속은 몇 쪽 원소예요? 1쪽, 수소 제외한 1쪽 금속이지 왼쪽 아래로 갈수록 화학적 반응, 화학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누가 물하고 반응을 제일 잘해?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제일 잘해. 다시 누구 쪽으로 갈수록?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잘해. 그래서 물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했었을까요? 민준아? 물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하지? 뻥! 하고 터지는 기체, 터지듯이 나오는 기체. 수소기체. 다시 무슨 기체?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려고 했어? 그걸 듣고 기다려줘야 돼. 생각나는 동안 기다려줘야 돼. 다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수소기체 발생을 하는데 누가 제일 폭발적으로 반응해? 칼륨 쪽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얘는 격렬하게 반응하고 얘는 그냥 반응해. 알겠어요? 그런 식인 거야. 그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지시약을 하나 외워야 되는데, 다시 뭘 외워야 되는데? 지시약, 산성, 중성, 염기성을 확인하는 약품을 뭐라고 해?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걸 외우게 할 시간이 없어서 외우지 못하고 그냥 갔어. 지시약. 지시약이 뭘 확인하는 약품이라고? 지시약은 뭘 확인하는 약품이라고? 산성, 중성, 염기성을 확인하는 산성, 중성, 염기성을 너무 기니까 산중염을 확인하는 약품이야. 세 가지가 잘 나오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틸, 둘이 같이 앉지 말지, 이제. 좀. 여기 같이 앉지 말라고 하니까 저기 붙어가지고 또 같이 앉네. 메틸 오렌지, 다시 무슨 오렌지? 메틸 오렌지 용액이 있고, BTB 용액이 있어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을 나타내는데, 산성, 중성, 염기성. 무색. 산성용액은 물속에 H 플러스 있을 때, 다시 뭐가 있을 때? H 플러스가 물속에 녹아있을 때 산성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무색, 투명하다는 색이야. 알겠어요? 투명한 색. 색깔이 안 나타난다는 뜻이야. 무색. 근데 얘는 어떤 색깔이 나타나? 붉은색을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귀찮아. 이게 지금 외울 때 불편해서 빨간색이라고 쓴 거지, 실제로 문제를 나올 때 붉은색으로 해요. 얘는 물속에 뭐가 녹아있을 때?
물속에 염기성은 뭐가 녹아있을 때? OH-가 있을 때. 그러면 중성은 H 플러스도 없고 OH-도 없을 때. 빨로 끝났으면 빨로 시작하는 거고, 빨주노라고도 하고, 빨노노라고도 합니다. 주황색이 잘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노로 끝났으면 노초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빨간색은 무슨 색을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붉은색을 대표하는 색깔이고, 노란색은 다른 말로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황색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색을 대표하는 색깔이야? 황색을 대표하는 색깔이고, 초록색은 그냥 초록색이고, 파란색은 푸른색을 대표하는 색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색깔이 명칭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리트머스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뭐? 리트머스. 초등학교 때 실험 해봤니? 안 했어요? 나는 오줌에다가 이거 리트머스 이렇게 해보는 실험 해봤던 거 기억이 나거든? 어렸을 때? 화장실, 오줌. 오줌에다가 해보는 실험 했던 거 기억나거든? 리트머스 종이 가지고 실험을 해봤던 거야. 무슨 색깔 나타날까? 산석에서는. 빨간색, 붉은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보라색이나 남색이 나타나요. 얘는 무슨 색깔 나타나요?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얘를 왜 한꺼번에 묶어서 외워야 되냐면 외우기가 편해서 이 세 개는 외우기가 편해서 따로 묶어버려서 외우는 거야. 앞 글자만 따서 패, 매, 비 순서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무빨, 두 번째 빨주노, 세 번째 외우는 순서야. 노초파.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페메비,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다시 페메비,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페메비 다음에 무무빨. 빨로 끝났으면 빨로 시작해서 빨주노, 노로 끝났으니까 노초파. 무지개 색깔. 페메비,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세 개씩 끊어서 라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페메비,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외울 수 있겠나요? 초등학교 실험 때 생각해서 리트머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시약 4가지를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적어두세요, 지금. 못 받았어요? 아, 못 받은 친구도 2명 있지 않나? 책 줄게. 미안하다. 메틸 오렌지. 매가 어이 매자예요. 페메비,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이거 페이지 몇 페이지니? 알칼리 금속. 86페이지래. 86페이지. 뭐 때문에 확인한다고? OH-가 사실 이거 이온으로 나오는 거야. 이온으로 나오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는 걸 확인하는 거죠. 물은 중성입니다. 물은 무슨 성이에요? 물은 중성입니다. 물은. 근데 물 속에다가 실험을 하니까 갑자기 OH- 튀어나왔어? 그럼 무색이었다 뭘로 바뀌는 거야? 빨간색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바뀌어야 돼, 색깔이. 그렇습니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물 위에 탁 떨어뜨렸어. 가라앉아 떠? 다시 상상하세요. 리튬을 하나 어떻게 했어? 물에다 탁 던졌어. 물 위에 뜬다고 가라앉다고? 떠요. 근데 그냥 물이야? 페놀프탈레인 용액물이야? 페놀프탈레인 용액물은 투명한 색깔이야. 여기 사실 페놀프탈레인 용액 섞어져 있는 거야, 물하고. 투명한 색깔이야. 근데 심심해서 뭘 집어넣었어? 리튬을 하나 딱 떨어뜨렸어. 리튬은 뜬다고 가라앉는다고? 떠요. 근데 화학 반응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물과 반응해서 Li 플러스랑 뭘 만들어요? OH 마이너스를 만들어요. 그럼 페놀프탈레인 용액 무슨 색깔로 이제 변하기 시작해?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해. 실험 상상하셔야 돼요. 다시 뭐 상상하시라고요? 실험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전에는 화학식, 화학 반응식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뭐 테스트를 준비를 해봤고 그것들은 반응성 어디가 크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근데 반응성이 크다는 건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야. 다시 뭐가 잘 된다는 뜻이야?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야. 다시 양이온으로 변신을 잘한다는 뜻이야. 양이온 잘 된다.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잃는다는 뜻이야? 얻는다는 뜻이야? 잃어버린다는 뜻이야.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다 같은 뜻이야. 여기 양이온이 잘 된다.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무슨 성이 잘 크다? 금속성이 크다. 주기율표상에서 이 밑으로 갈수록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은. 자, 요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이거 살짝 적었던 친구들. 왼쪽 밑으로 갈수록, 주기율표의 어느 쪽으로 갈수록? 왼쪽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양이온이 잘 된다.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 위로 갈수록 17쪽도 아예 배워봅시다. 17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왼쪽 밑으로 갈수록 있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규칙성이 있는데 얘도 반응성이 크다야. 선생님 얘도 얘 반응성이 커요? 근데 음이온이 잘 되려는 반응을 잘해요. 다시 무슨 이온이 잘 되려는 반응을 해요? 음이온이 잘 된다. 음이온이 잘 되는 반응을 잘한대요. 음이온이 잘 된다. 그러면 반대니까 반응성 큰 건 똑같지만 양이온이 잘 된다의 반대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의 반대인 뭐가 들어가야 돼? 전자를 잘 얻는다. 알겠어요? 전자를 잘 얻는다. 그 다음에 비금속성이 크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세요. 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뭐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 뭐 그런 것들도 알려줘요. 다시 뭐가 크다? 밀도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도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 뭐 알려주는데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는 몇 쪽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해요? 17쪽. 소금과 비슷한 성분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해서 할로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알칼리는 꼭 기억해야 될 뜻을. 그렇지만 할로젠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알겠어요? 어떤 녀석이 제일 대표적인 17종 원소야? 풀염부 아이오딘, 풀염부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얘가 호돈수 물질 상태로 존재할 때는 F로 존재해, F2로 존재해, F2로 존재하고 얘도 호돈수 물질 상태로 존재할 때는 Cl2로 존재하고 호돈수 물질 상태로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대요. 다시 몇 원자 분자를 형성한대요?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대요. 무슨 이원자 분자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CO2는 몇 원자 분자야?
몇 원자 분자야? 몇 개로 이루어졌니? 원자 몇 개로 이루어졌니? 3개로 이루어졌지. CH4는 몇 원자 분자야? CH4니까 5개로 이루어진 분자죠? 그쵸?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HCl2는 몇 개로 이루어진 분자야? 4개로 이루어진 분자. 알겠어요? 4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로젠은 호돈수 물질 상태에서는 2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F2, Cl2, Br2, I2가 특유의 색깔을 띠는데 플루오린은 무슨 색깔을 띈대? 옅은 노란색을 띈대요. 염소는 무슨 색을 띈대요? 황록색을 띈대요. 브로민은 무슨 색을 띈대요? 젓갈색을 띈대요. 아이오딘은 무슨 색을 띈대요? 보라색을 띈대요. 그런데 색깔 플러스 기체의 상태까지 외우셔야 돼요. 다시 색깔까지, 색깔 플러스 뭐를 외우셔야 된다고? 기체의 상태. 노란색, 노란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F2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상온에서? 상온을 기준으로, 다시 상온 기준으로 여기 써있네. 밑에. 그쵸? 노란색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말을 외워 그림자를 외우세요. 그림자를 외우셔야 돼요.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야 돼. 염소는 황록색 기체.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 아이오딘은 보라색 뭐? 고체. 따라서 17종 원소는 고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틀렸어. 누가 존재해? 아이오딘이 고체로 존재하니까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도 존재합니다. 자, 할로젠은 비금속 원소 중에서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가장 커서 써나 무슨 원소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크다고? 비금속끼리 비교해서 가장 반응성이 커요. 사실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매우 가장 커서야 다른 원소와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과도 반응을 잘하고 다시 뭐와도 반응을 잘해요? 금속과도 반응을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잘하여 염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염은 뭐냐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야. 다시 염을 뭐라고 한다고? 이온 결합 화합물. 적어두세요. 염을 뭐라고 한다고? 이온 결합 화합물을 염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는 물질이야.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는 염을 잘 형성한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Li하고 누가 만날 거야? F2가 만났어. 그치? 그러면 너희들 이온 외웠니? Li는 이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 Li 무슨 상태? 플러스. F는 마이너스. 가수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1대1이면 이 개수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 똑같이 반응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2개인데 여기는 1개잖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2분의 1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얘를 몇 처리해줘야 돼? 2를 붙여주셔야 되죠? 그러면 붙여주시고 ELIF가 돼요. 1대1로 결합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한 무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야지 실력자예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셔야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되게 쉽거든. 이게 화학 반응식이.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데 꼭 노력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화학 반응식이 쉬워지려면 어떤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공부 실력은 서서히 쭉 올라가니 거의 잘 안 올라가다 한꺼번에 팍 치고 올라가니 한꺼번에 팍 치고 올라가거든. 선생님이 그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 알겠어요? 공부 실력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영어 정도만. 다시 어떤 정도만? 영어 정도만. 근데 영어도 어느 단계 이상 올라가서 전체적인 구조가 보일 때 좀 살짝 치고 올라가긴 해. 영어도. 알겠나요? 그래서 공부는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잘 안 올라가.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걸 견디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 과정이. 화학 반응식도 마찬가지로 그게 좀 쉬워지려면 어느 단계 이상 노력을 많이 해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할로젠은
고동소 물질 상태에서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열전도성하고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금속들만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좀 강하고 비금속은 없어요. 고동소 물질 상태에서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로젠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원소와 반응을 잘하고 이렇게 됐고, 수소와도 반응을 잘해서 할로젠화수소를 잘 나타내는데, 이 할로젠화수소, 할로젠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녀석을 할로젠화수소 기체가 형성됐다고 표현하는데, 이 녀석들이 물속에 녹으면 H+가 나오는 강한 산이 된대요. 다시 뭐가 된대요? 강한 산이 될 가능성이 크대요. 강한 산. 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외워야 돼서 나는 다 외워져 있는데 안타깝다. 니들 언제 다 외울래? 외워야 돼. 할로젠의 반응성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크다고 했나요, 선생님? 아까 말했죠.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니까 우리가 배운 주기율표상에서의 원소 중에서 금속의 반응성 누가 제일 커? 여기서는 칼륨이죠. 사실 더 밑에 있는 원소들이 더 커. 할로젠의 반응성 누가 제일 커요? F2가 제일 큽니다. 반응성이 큰 게 이제 나중에 너희들 산화 환원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다시 뭘 배워요? 산화와 환원이라는 걸 배워요. 똑똑한 친구들만 들으세요. 나는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물속에 리튬 이온이 녹아 있었어. 다시 뭐가 녹아 있었어? 리튬 이온이 녹아 있었고, 그 다음에 Cl-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심해서 선생님이 칼륨 고체 금속 덩어리들을 칼륨 원자들끼리 이렇게 금속 결합되어 있는 칼륨 금속 덩어리들을 안에 쑥 집어넣었어. 응? 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칼륨이 반응성이 크지. 아까 선생님이 반응성이 크다는데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가 잘 된다고 했을까? 양이온이 잘 된다 라고 했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밑으로 갈수록 양이온으로 되려는 힘이 세요. 야, 네가 양이온이야? 꺼져. 내가 힘이 더 세.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반응성이 큰 놈이 깡패야, 깡패. 야, 내가 양이온 될 거야. 너 꺼져. 알았어. 하고 리튬은 양이온에서 꺼져버려. 그럼 그 반응이 어떻게 되는데요? 칼륨은 물속에 녹아서 K+랑 뭐가 내놔요? K+랑 뭘 내놔요? 전자를 내놓습니다. 자기가 양이온 되려고 힘이 세니까. 그럼 전자를 누가 먹어요? Li+가 먹습니다. 그러면 금속의 위치였다가 양이온의 위치 두 가지가 있는데 금속의 위치하고 양이온의 위치가 있는데 서로 자리가 바뀌어. 서로 뭐가 바뀌어요?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금속 덩어리 칼륨을 집어넣으면 안쪽은 칼륨이지만 겉에 덕지 누가 달라붙으면서 Li 고체 금속이 달라붙어 버려.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에 있던 누가 빠져나와? 칼륨이 K+로 자리를 바꿔. 왜 바꿔? 누가 반응성이 커서? 칼륨이 반응성이 커서. 양이온으로 되려는 힘이 커서. 야, 양이온끼리 비교했을 때,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금속끼리 비교했을 때, 내가 반응성이 크니까 넌 나와, 꺼져버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니?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서 반응성이 큰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면서 수용액이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요. 또 비금속의 반응성은 음이온이 되려는 힘이 크죠. 그렇죠? 여기다가 KBr이라는 걸 집어넣었어. K+하고 Br-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K+하고 Br-가 있었어요. Br-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Cl2 기체를 강제로 넣고 닫아버린 다음에 쉐이킹, 흔들어 버렸어.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고요? 비금속 원소는 위쪽으로 갈수록 플로린, 염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반응성이 커요?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야, 내가 반응성이 크니까 너 내가 음이온 들리는 힘이 센 거야. 비금속은 무엇이 들리는 힘이 센 거야? 음이온 힘이 들리는 센 힘이 세니까 너 나와. 알았어 라고 얘가 꺼져버리는 거야. 그럼 얘랑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BR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가? CL-가 대신 들어가고 BR은 꺼져버리면서 BR2라는 적갈색이 이제 나타나요. 선생님이 이온 상태에선 갈색이 없나요? 네, 적갈색이 없습니다. BR2 상태가 돼야지만 적갈색이 나타나거든. 그러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돼. 그러면 선생님이 거꾸로 CL-가 있는 상태에서 BR2를 집어넣으면요, 반응이 안 일어나. 야, 힘센 애한테 가가지고, 야, 자리 내놔, 이씨. 근데 자리 비켜? 거꾸로, 너 죽을래, 이씨. 힘센 애가 그렇겠지? 알겠니? 다시, 반응성이 크다. 금속의 경우는 양이온으로 되려는 힘이 크다. 비금속은 음이온으로 되려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산화원원 반응이라는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2학기 때 내용이라서 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자, 염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다시 무슨 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양이온,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된 녀석을 이온결합 화합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중요 개념 체크 동그라미 한번 판단해 볼까? 자, 더 확대가 안 되나 이거? 돋보기가 더 안 돼. 이게 제일 확대를 많이 한 거거든? 자, 책이 있으니 잘 보세요.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별 얘기 없으면 이거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야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금속이 매우 액체나 기체로 존재해. 자, 고체 상태로 존재 매우 단단한 금속이다. 근데 틀렸죠.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릅니다. 모든 금속이 알칼리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이라서 그런 거야. 다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동그라미지만 매우 단단한 금속이다가 틀렸기 때문에 X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며 수용액은 연기성을 띈다. 네, 맞아요.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시키고 수소기체 발생시키고 OH-도 생성되기 때문에 연기성을 띈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예요. 자, 그 다음에 할로젠은 주기율표에서 17쪽에 위치하는 거 맞죠? 할로젠은 실온에서 모두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아니죠. F2는 뭐라고? 노란색 기체. Cl2는 황록색 기체. Br2는 적갈색 액체. I2는 보라색 고체. 모든 상태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체로 존재한다는 건 모두 기체로 존재하는 건 틀렸어요. 자, 할로젠은 반응성이 커서 금속이나 수소와도 잘 반응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 족이나 다른 족은 왜 얘기를 안 하나요? 다른 족은 교과 과정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뺐나 봐. 한 가지 외워두세요. 족 이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읍시다. 족 이름. 1족 금속 원소를 뭐라고 해? 알칼리 금속. 2족 원소를 뭐라고 할까요? 족 이름에 대해서 써줄게, 선생님이. 적어두세요. 바로 적으세요. 1족 금속 원소를 뭐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 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족 금속 원소들을 금속인데 1족 금속 원소들 수소를 제외해야 된다는 뜻이야. 2족 원소를 뭐라고 하냐면 1족하고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그럼 3족은 안 배우니까 13족은 뭐니? 라고 했을 때 13족 원소를 전부 다 무슨 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붕소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족이라고 해요? 붕소족이라고 해요. 붕소족. 왜 붕소족이에요?
궁소가 제일 원자 번호가 13족 원소 중에 원자 번호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거 이름 따서 그냥 궁소족이라고 해요. 그럼 14족 원소는 몇 족이라고 할까요? 탄소족이라고 하겠죠? 왜 탄소족이에요? 탄소가 제일 원자 번호가 작은 녀석이라서 14족 중에서. 그러면 15족은 뭐라고 해야 되니? 찾아봐. 15족은 누구야? 제일 원자 번호가 작은 15족 원소 누구야? 그럼 7소족이야. 몇 족까지 그게 성립해요? 16족까지. 얘는 질소족이고 얘는 당연히 무슨 족이야? 산소족이야. 알겠어요? 족 이름에 대해서. 17족부터가 조금 명칭이 또 다시 생기는데 17족은 무슨 족이라고 했어요? 할로젠족이라고 했습니다. 18족을 뭐라고 하니?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기체족이라고 한다고? 비활성 기체족. 비활성이라는 단어 뜻이 뭐야?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체라는 단어 뜻은 진짜로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어요? 비활성 기체족이다. 그래서 족 이름에 대해서 책이 없지만 한번 쭉 써봤습니다.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알려주면. 다시 학교에서 뭐 하면? 알려주면 공부해보라고 그냥 써준 거일 뿐이야. 알겠어요?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건든 게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몇 페이지니, 이거?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원자의 전자배치에서 우리 배웠던 건데, 한 가지만 더 배워볼게요. 스펙트럼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스펙트럼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칠판은 잠깐 내리고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배워봅시다.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얘들아, 스펙트럼 혹시 뭔지 아니?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스펙트럼. 중학교 때 나왔죠? 불곱색이 리튬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둘 다 붉은색으로 똑같아서 그냥 겉보기 불꽃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 원소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때 뭘로 확인해 본데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걸 배웠었어요, 사실은. 응? 그런 경우는. 스펙트럼 그럼 뜻이 뭔데? 정의. 빛을 프리즘, 우리나라 말로 분광기. 빛을 분광기, 영어로는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애자가 위에다 쓰면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빛이 띠예요. 자, 뭐냐? 너희들 빨주노초 파남보이 여러 색깔의 빛이 다 섞여서 내 눈에 들어올 때는 무슨 색깔로 보일까? 응? 하얀색.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는 사실은 빨간색은 이렇게 진동하는 거고 보라색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진동하는 거거든, 빛이. 여러 개의 진동이 섞여서 색깔을 결정을 하는데, 다 섞여서 내 눈에 들어오면 무슨 색깔로 인식된다고? 하얀색으로 인식됩니다. 그럼 하얀색으로 인식되는 빛을, 우리 하얀색으로 인식되죠, 이 빛이. 백색광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러 개의 빛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빛이 내 눈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 흰색으로 인식되는 빛, 그 빛을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적지 마. 이따가 다시 할 거야. 뜨거운 고온의 물체에서 백색광이 좀 자주 나와요. 나오면 얘를 갖다가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쫙쫙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파장이 긴 녀석이라고 하거든. 다시 파장이 어떤 녀석? 긴 녀석.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요. 보라색은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요. 누가 더 많이 꺾였니?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빛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빨간색은 이렇게 가고, 보라색은 이렇게 가더래. 진행 경로에서 누가 더 많이 꺾였어? 진행 경로를 그대로 그려보면 이 선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진행 경로를 벗어나서 빨간색은 휘었고, 보라색도 어떻게 됐어? 휘었지. 누가 더 많이 휘었어? 보라색이 더 많이 휘었지. 파장이 긴 건 덜 꺾여. 응? 파장이 짧은 건 많이 꺾여.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굴절됐다고 표현합니다. 빛이 뭐 됐다고 해요? 굴절됩니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물질을 통과할 때 앞에 매질하고 다음 매질이 서로 다른 매질일 때 굴절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굴절되는데 굴절을 누가 더 많이 해요? 보라색이 더 많이 해서. 굴절을 더 뭐 해서? 보라색이 더 많이 해서 꺾여서 나가다 보면 하나의 빛이 하나로 나타나 여러 개로 쫙 갈라져? 여러 개로 쫙 갈라져. 파장에 따라 갈라졌다고 표현해도 되고 진동수에 따라 갈라졌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파장에 따라 혹은 뭐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부터 주황색 어딨어? 있어. 파란색도 있어. 남은 없어. 이게 쫙 색깔이 갈라져요. 쫙 갈라지는데, 갈라지면서 흰색빛이 흰색빛으로 보일까, 무지갯빛깔로 보일까? 무지갯빛깔로 갈라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색광이 스펙트럼이 아니라 갈라져서 나온 빛이 이 띠를 뭐라고 하는 거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갈라져서 나타난 빛이 띠. 원인은 굴절이 파장에 따라 굴절을 달리하기 때문이야. 이거 외우는 거니? 파장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진동수가 달라요. 진동을 많이 하고 조금 합니다. 진동수 혹은 파장에 따라서 굴절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 달리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나눠집니다.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물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럼 스펙트럼의 종류가 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끊어져 있어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스펙트럼의 종류 분류 1 뭐 이렇게 아프지? 분류 1 스펙트럼은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선 스펙트럼이 있고요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있고요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종류가 하나인데 선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하고 무슨 스펙트럼이 있대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대요. 이렇게 분류하는 책들도 있고요. 책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책도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연속, 선, 흡수로 분류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선 스펙트럼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의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야. 알겠니? 다시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건데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서의 선은 방출 스펙트럼의 선을 말하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는 흡수도 선이고 방출도 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흡수 방출은 선 스펙트럼이 뭔가요? 잠깐 쉬었다 하자. 목이 아프니까.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